두산중공업은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규모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라든지요. 아니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만들고, 그 다음 환경 설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사업을 하는 기업은 그 수주를 하나하나 따낼 때마다 굉장히 큰 이익이나 매출이 보장되지만, 문제는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상에 지을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당연히 어떤 그 물량이라든지 수주량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정점을 2008년에 중국이 이제 한참 성장할 때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침체를 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 탈원전 이후에 더 이제 중요한 자원인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되니까 더 크게 이제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저점에서 이제 반등 수준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서 해상 풍력 사업을 규모를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두산중공업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사업이 엄청난 호재라기보다는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발 매수세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상승한다고 사실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두산중공업 주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요, 지금 이제 반등을 해서 8,58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근데 시가총액이 약 2조 원 수준이죠. 주가가 8,000원일 때 시가총액이 약 2조 원 수준인데요. 여러분, 두산중공업은 정말 그 한때 국내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진짜 큰 기업이었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꽤나 높습니다. 2019년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매출이 약 16조가 납니다. 여러분, 매출이 16조가 나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약 1조가 납니다. 2019년에. 근데 영업이익이 왜 1조나 나는 기업이 이렇게 계속 주가가 큰 하락세 모임을 보이고 있냐면요. 꾸준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비용이 높기 때문에 순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에서 금융 원가를 제외를 해버리고 나면, 한마디로 이자를 주고 나면, 수익 난 거에서 이자를 주고 나면 뭐 그렇게 큰 순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채가 아주 많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회사, 어떤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건설을 만약에 낙찰을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입금을 천천히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손실이 증가하는 이유는 금융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는요, 아주 큰 채권단이 산업은행과 그 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있는데요. 이런 큰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두산중공업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두산인프로코도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최근에 오늘 보니까 막 골프장도 팔고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마구마구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구조 조정을 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 사실은 플랜트 기술은 뭐 독보적입니다. 특히나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자산을 잘 매각해서 빚을 안정적으로 갚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해양 풍력 플랜트를 잘 이제 사업을 잘 꾸려서 이제 회사가 계속해서 잘 굴러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이제 등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되고 위험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이제 큰 사업을 하는데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2조밖에 되지 않죠. 매출은 거의 뭐 15조 정도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로 너무 많은,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자금을 또 가져오기 위해서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으로는 마시고요. 어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어떤 두산의 브랜드가 있으니까 어떤 두산중공업에 대해 어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시면 적절한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